이제 제 생각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은 강기도대왕, 세종대왕, 김구, 이순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른 사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연남생, 원균, 명성황후, 이승만, 김일성이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한국사는 정말 분명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미천왕, 대조영, 왕건, 김영삼, 김대중. 저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한민족이 중기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인물로는 미천왕을 뽑겠는데요. 미천왕이 왜 중요하냐? 미천왕이 있었기 때문에 강기도 대왕이 있고 중국이 아닌 독자적인 우리만의 문화, 한민족 문화가 탄생하게 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 앞에 고조선도 있죠. 고조선도 분명히 이제 고조선 문화가 있죠. 고인돌이라든지 뭐 비파형 동검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미천왕 때 와서 우리가 이 400년간의 중국 식민지에서 해방이 됩니다. 미천왕이 313년에 한반도에서 중국 문명인 한사군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인들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미천왕이 해낸 일입니다.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한다 해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왕입니다. 그래서 미천왕이 중요합니다. 요때 한반도는 독립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조영. 대조영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간 당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대조영이 이제 독립을 시키고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다시 이 한반도에 중국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대조영 아들 대무예가 자신을 고려왕이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는 근거라고 될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한반도의 역사이다. 발해도 고려왕이라고 칭했다. 고구려와 발해는 한 뿌리다. 그 후손은 우리 민족이고 그래서 발해, 고구려 모두 우리 역사이다. 그래서 미천왕과 대조영은 독립전쟁, 민족을 해방시킨 영웅들입니다. 왕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반도를 일단은 다시 통일시켰습니다. 그거를 신라가 아니라 고려라고 했습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때 국효를 고려라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왕건도 그 장수왕 때의 그 고려를 그대로 따서 고려라고 했습니다. 왕건이 고구려 후예를 치기 때문에 고구려는 우리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건의 고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왕건의 고려가 없다면은 지금 동명선왕의 그 고구려 그리고 발해 그 앞에 고조선 다 연결이 끊깁니다. 왜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배하는 거는 383 이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저는 김영삼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별로 높게 평가 안 했습니다. IMF 대화 문제와 그리고
민주 진영을 배신하고 토차 외구 쪽 발붙여서 호의호식하려는 그런 아무 생각 없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며칠 전까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며칠 전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봉사상으로 징역 4년을 살게 한 사법부의 만행 폭주로 보았습니다. 사법부의 폭주는 우리나라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최악의 판결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사례를 보셨죠? 군부 쿠데타가 아니니까는 법으로 살인하는 총칼이 아니라 법으로 그런 브라질을 보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민주주의 진영의 기대를 한 번에 받고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아직도 문재인 임기 기간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모두 문재인이 지시해서 시킨 일이거나 문재인이가 나몰라라 해서 묵인하는 스타일이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권 분리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견제하라는 뜻이지. 대통령이 뽑은 김명수, 대통령 문재인이가 뽑은 대법원장은 김명수입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영삼을 욕했죠. 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삼은 바로 하나회를 해체시켰다는 겁니다. 만약 김영삼이 하나회를 해체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브라질 처벌 군부 쿠데타가 아니라 사법 쿠데타가 아니라 미얀마처럼 군부 쿠데타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섬뜩한 생각을 해봅니다. 태국 아시죠? 거기는 국민이 뽑으면은 군부 쿠데타가 해가지고 다시 뺏어보고 23번이나 했습니다. 그 짓을. 우리나라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걸 막은 게 김영삼입니다. 어떻게 김영삼이를 높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 쿠데타를 보니까 이 군부 쿠데타를 막은 이 김영삼이의 업적이 다시 재평가 됩니다. 저는 21세기 문재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80%가 지지했던 시절도 있었고 아직도 40% 이상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근데 김영삼은 40년간 군부 세력을 완전 척결했다는 점에서 어찌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IMF는 1년 만에 회복했지만 만약에 하나이가 아직도 존재했다면은 미얀마나 태국, 동남아시아 별반 다르실 거 없는 나라가 지금 되지 않았을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군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영삼의 하나의 제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입니까? 지지율이 이래 높은 문재인이 이 사법부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 당시에 총칼을 들고 있는 하나이를 그냥 해체시켰으니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 찍어주는 일본과 같은 그 정치 혐오, 정치 자가연층이 늘어 일본의 봉건주의, 일본은 그 영주죠, 영주 완전히. 내가 하면은 내 아들도 물려주고 손자까지 대대손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야당이 없는데 뭐 가능하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그냥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본이 될 뻔한 걸 김대중이 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김대중 그 자신입니다. 그가 있었기에 야당이란 게 존재했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기에 더 이상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은 찍어주는 그런 세상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0% 정도는 이 말이 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를 김대중이 기점으로
2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김대중 때부터 쓰고 있는 거죠. 김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 발전이 가능했고 반도체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경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군사력도 지금 세계 6위가 된 경제가 받쳐주니까 가능하겠죠. 이승만이는 친일파가 세운 대통령이라 일제가 없는 일제 정신을 가진 한국인이 지배했고 박정희는 뼛속까지 친일파라 아직도 식민지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두환의 박정희 후예가 바로 하나의 출신 전두환 노태우입니다. 실제 한국인 대통령은 김영삼입니다. 근데 이 IMF로 인해서 처음이 아니라 그 식민지 시대를 종식한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의 제1대 대통령은 김대중입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이 있고 문재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 밑바탕을 깔아준 게 바로 김대중입니다. 어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친일파 세력이 발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땅에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주, 해방군주, 미천왕 대조영 왕건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한 군부 종식을 종식시키며 독립의 시초를 마련한 김영삼, 일본의 자본을 완전 탈피해서 진짜 독립된 최초의 대통령 김대중. 저는 그래서 이 5명을 선택했습니다.